이제 이 여드름이 오랫동안 방치되게 되면 나중에 됐을 때 흉터가 남게 되죠. 뭐 다양한 종류의 흉터들이 있는데 그 흉터들이 그게 나중에 됐을 때 뭐 여드름이 없을 때도 그 흉터를 없애고 싶은 것 때문에 병원을 내원하시게 되는데 그게 나중에 됐을 때 더 큰 비용도 발생하고 더 큰 시간도 들게 되기 때문에 여드름은 초기에 잡는 게 좋습니다. 네. 안녕하십니까. 부산해운대 센텀 DL위원 부들리 원장입니다. 코로나 때문에 약간 바뀌었죠. 바뀌어서 12월 달이 돼버렸네요, 벌써. 이제 수능 때가 되면 많이 오시는 분들, 뭐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보면 여드름 관리 받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많은데 지금까지 한번 유튜브를 쭉 리뷰를 해보니까 여드름에 대한 내용을 올린 적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여드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. 뭐 워낙 많은 유튜버이신 뭐 원장 선생님들께서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많은 컨텐츠들이 있겠지만 또 저 나름대로 또 잘해요. 뭐 제가 치료하는 노하우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여드름은 이제 피부과적인 질환에서 만성적인 질환이라고 하긴 그렇고, 그죠? 질환이죠. 병군 안에 들어있긴 합니다. 이제 그 부분들이 왜 만성이라고 표현하냐면 만성 난치성 질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. 그렇게 얘기 들으면 조금 가슴에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안 낫는다는 얘기죠. 특정 시기에 많이 발생을 해서 굉장히 오래 짧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길게 가는 경우도 있고, 또 두 번째는 여드름을 앓고 났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후차적인 여드름 흉터라든지 그 2차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되죠. 그래서 여드름 치료는 그 시기가 중요하고, 그리고 그 치료할 때 정확하게 잘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드름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뭐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뭐 사춘기 시절이죠. 이제 호르몬 변화가 왕성하게 시작되면서 피부도 생장을 하게 되고, 그러다 보니까 각질층 형성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, 그러한 부분들, 그리고 또 호르몬 변화가 나타나면서 피지샘 분비 자체가 많이 바뀌게 되게 돼 있는데,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여드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.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여드름이고, 그리고 이제 성인기가 되면서도 발생을 할 수 있어요. 성인용 여드름들입니다. 보통 하관이라든지 이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옆쪽으로 해서 한두 개 뾰루지가 나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여드름이 생겼어요 하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런데 예전에는 조금씩 한두 개 났던 게 금방 가라앉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여드름이 낫지를 않고 계속 든다는 거죠.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성인형 여드름입니다. 성인이 생겼으니까 성인 여드름이죠. 이 치료법들이 다 차이가 납니다. 청소년들 치료하는 거랑 성인이 다르냐, 그 치료법 자체가 원인이 다른 경우에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. 큰 틀에서는 이제 여드름 자체는 이제 모피지 단위에서 발생한 피지샘이 왕성하게 분비가 되는데, 분비가 되는 부분들, 그리고 그러다 보면 피지에서 나오는 그 안에 있는 피지샘들 자체가 24시간 동안 분비가 되는데 쌓이게 됩니다. 그러면 피부에 있는 상재균들이 그 안에서 자라나게 되고,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서는 이게 외부에 있는 균주가 들어와 있으니까 얘를 물리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자들이 모여들게 되죠. 그러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. 말 그대로 상처가 났을 때 곪고 붓고 빨개지고 하는 것들이 이제 모든 이제 모공 모낭들에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.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자연스럽게 피지샘이 배출이 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죠. 문제가 없는데 이게 배출이 안 되고 오랫동안 응축돼 있거나 또 모공이 또 닫혀가지고 그 안에서 계속 균주는 자라고 염증이 자라나면서 이것들이 문제가 되게 돼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이 나중에 됐을 때는 처음에는 조그만 볼록한 좁쌀 여드름처럼 나타나는 게 있기도 하고,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빨갛게 변화가 되고, 그러면서 곪게 되고, 그런 것들이 여러 군데 나타나게 되면 여드름이 다양한 형태로 보일 수 있습니다. 그냥 좁쌀 여드름보다 조금 빨갛게 돼 있는 그런 형태의 구진들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그레이드 1 이렇게 돼 있고, 그것들이 더 개수가 늘어나고 농포가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크게 6단계로 나눠져 있어요. 1, 2단계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국소적인 연고를 바른다든지 그런 처치들이 가능한데, 그 단계가 진행이 되고 나면 단순히 그 치료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게 되기 때문에 전신적인 약제를 쓴다든지 혹은 외부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면포를 빼내고 여드름 안에 들어있는 응축되어 있는 균을 빼내는 그런 처치들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단계가 있고, 그걸 넘어서는 단계가 있는데 그걸 이제 판별하기가 어렵죠. 그렇게 돼서 보통은 꽤 진행을 한 상태에서 오거나 아니면 조금 잘못된 처치를 하고 있다가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여드름이 발생을 했다, 근데 초처치를 했는데 예전하고 다른 경우는 일단 병원 방문해서 한 번쯤은 간단하게 진단을 해보고 입소문 따라서 입으면 또 오니까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.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병원 오는 거 여드름 때문에도 그 진료보러 많이
오시는 걸 꺼려 하시는 게 약을 자꾸 주거든요. 그렇죠. 저도 약을 드리죠. 근데 뭐 병원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치료를 위한 건데 치료를 하는 방법들이 의사가 쓰는 게 약이죠. 이게 꼭 경구약을 안 써도 돼요. 그러니까 뭐 바르는 약을 써도 되고 정히 먹는 약을 드시기 싫은 경우라면 뭐 외부적인 처치라도 해주는 게 좋거든요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드름은 상태 자체가 지금 뭐 어떻게 치명적인 질환이 돼서 생명을 위협하는 건 아니거든요. 이제 이 여드름이 오랫동안 방치되게 되면 나중에 됐을 때 흉터가 남게 되죠. 뭐 다양한 종류의 흉터들이 있는데 그 흉터들이 그게 나중에 됐을 때 뭐 여드름이 없을 때도 그 흉터를 없애고 싶은 것 때문에 병원을 내원하시게 되는데 그게 나중에 됐을 때 더 큰 비용도 발생하고 더 큰 시간도 들게 되기 때문에 여드름은 초기에 잡는 게 좋습니다.